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이 없고 오히려 지역 간의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 주민들, 우리 세계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세종시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거 행정수도 완성. 이거는 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 뭐 10년 넘게 지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이런 행정수도 완성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역할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완성인데, 너무 이 부분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을 하려면 이제 국회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뭐 내년 총선 이슈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정말 뭐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앙정부가 좀 중앙 집권적인 사고를 갖고 지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좀 약간 줄어들어서 그 길이 좀 더 또 예전처럼 또 자갈밭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우려는 있지만 이 국회 규칙 제정에 관해서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고요. 약간 좀 늦어질 것 뿐이다. 근데 기분 나쁜 거는 정치적으로 또 이용당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기분 나쁠 뿐이죠. 저는 일단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치권의 어떤 꼼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정확히 보셔야 될 부분은 2021년 9월에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통과됐을 당시에 핵심적인 내용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둔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둔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어느 지역에 둔다라는 것들이 전혀 명기가 되지 않은 채 1년 10개월을 보냈어요. 그 나머지 구체적인 모든 사안들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국회 규칙이 법률에 준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상임위, 법사위 다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정인 거예요. 이미 2017년부터 4차례 그 용역도 진행을 했고, 국회 사무처라든지. 그래서 뭐 장단점, 뭐 1안, 2안, 3안 다 나왔고요. 모든 전문가 자문 다 끝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결단만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결정. 그 이의가 없다고, 서로 양당 간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걸 자꾸 뒤로 늦추고, 지난 3월에 국회 운영위에서는 또다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지,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도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또 2024년 총선까지 또다시 어떤 꼼수로 어떻게 뒤틀려가지고 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쨌든 2027년에는 국회의사장이 못 들어와요. 그럼 최소한 2028년에는 오게 하려면 지금 빨리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최민호 시장이 했던 그런 발언하고 약간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도 같은데, 최민호 시장이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그런 민선 4기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했던 말이,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야 간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과 세종 시민들이 단합된 자세로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좀 전했던 바가 있었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세종의사당에 조속한 건립을 하는 공동선언 채택문을 하려고 한다.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왔거든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보세요? 일상 해왔던 거죠. 그렇죠. 해왔던 거죠. 특별한 거는 사실 저도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좀 뭐 약간 구시대적 방법이지만 정말
그 결기를 보일 정도의 단식 투쟁이든 아, 저 삭발 투쟁이든 삭발, 그래요.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좀 긴박한 상황이다. 아니, 구태예요, 구태. 아니, 그러니까 되게 구태적인 액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냐. 이제 이 방송이 이제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질 시점에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21일 날 국회 운영 개선 소위가 거의 한 4개월 만에 다시 열려서 어쨌든 뭐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인데 그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를 품고 있는 영등포구에서도 이제 서울시랑 같이 그 여의도 의사당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용역을 올해 3월에 마무리 지었고요. 뭐 그 과정에서 국회가 일부 기능 이전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는 빨리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2030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춰서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고 이게 다 교통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광역철도, KTX 세종역 다 연결이 돼 있기 그 때문에 경제 뭐 다 연결되죠. 예,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대통령 집무실이나 아니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면서 결국에 이게 들어서는 공간이 지금 세종동이라고 뭐 앞으로 국립박물관 단지도 있고 녹지공간도 이제 들어서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정말 이제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이런 세종동을 국가 상징 광장으로 좀 조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떤 제안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죠? 국가 상징 광장이라는 좀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중요한 느낌을 주는 이 단어를 왜 쓸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S-1생활권 세종동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부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총리 공간이 국무총리 공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도 그 안에서 검토될 것이다라고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디지털 언론 미디어 단지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이 들어간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박물관 단지, 대통령 기록관 이런 국가 시설들이 포진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딱 이름만 들어봐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공간으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국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좀 가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할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집무실 이런 조속히 좀 건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한편에서는 행정수도 개원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그 세종동을 좀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두 분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세종의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이나 지역사회에 좀 전하고 싶은 마지막 혹시 뭐 한마디가 있다면 좀 하면서 오늘 시간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동 기자 어떤 생각 갖고 저부터 계세요? 말씀드릴까요? 뭐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누차 말씀드렸고요. 뭐 관련된 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길에 관련된 근거법을 좀 빨리 좀 국회의원들은 입법 능력, 예산 확보 능력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최민호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좀 잊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어떤 취지에 건설되고 있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 단체장이 아니세요, 시장님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장님들보다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취임 1년이 됐는데 혹시나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잊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숨고리하시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께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이거는 이제 최민호 시장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세종시가 당면한 데 과제이기도 하고 2023년에는 국회랑 그 청와대 그리고 KTX 세종역, 법원, 검찰청 확실하게 좀 털어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능적 요소들을 좀 접목할 수 있는 2024년으로 나아가는 2023년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성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내년 아마 총선 이유가 될 텐데요. 세종시에서 좀 더 진일보된 이슈에 대해서 뭐 세종시정 출범 4기 이제 출범 내년 2주년이 되는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진일보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민선 4기 세종시정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준비했던 시사토크 견제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